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초등 돌봄 전담사 조합원 여러분,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교문, 닫힌 교육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굳게 닫혔던 교문을 열고 맞벌이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이 됐던 이 긴급 돌봄, 우리의 돌봄 노동이 이제는 수업에서 하는 교실만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봄과 교육 복지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돌봄도 교육이고 급식도 교육이고 교육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의 주체임을 닫힌 교육의 문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시간제 폐지입니다. 시간제로 푸대접을 받는 돌봄 노동이 아니라 이제 어엿한 교육의 주체로 꼭 필요한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돌봄 노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제 폐지, 행정 업무 시간 확보가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돌봄 지자체 이관을 바라는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 직영 법제화를 바라는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아직은 작다고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더구나 코로나가 확산돼서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꼭 투쟁해야 되나?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번 보세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자리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제 폐지가 올해 2020년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집단교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단교섭 의제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코로나 돌봄 특별교섭을 사측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건 올해 뭐니 해도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바로 긴급 돌봄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코로나 사각지대에서 우리 초등 돌봄 전담사와 아이들이 코로나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과 방역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코로나 돌봄 특별교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 의제가 바로 시간제 폐지입니다. 이 시간제 폐지는 올해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인 명절 휴가비를 최소한 명절 휴가비라도 정규직과 완전한 차별을 폐지하자. 그래서 명절 정률제 120%를 이번 집단교섭에서 따내야 한다. 그럼 명절이 120%가 된다면 시간제, 돌봄 유형 이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번 집단교섭에서 시간제 폐지를 이룬다면 가장 많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폐지가 바로 처우 개선의 첫 걸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주체로 서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단 교섭에서 시간제 폐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행정 업무 시간과 교육 연수의 보장, 그리고 적절한 임금 수준의 보장 또한 이번 집단 교섭에서 코로나 특별 교섭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약하대요. 저희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면담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더더욱 행동하기 어렵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약하고 근데 거꾸로 교육감, 교원단체들은 총단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파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업만이 우리가 시간제 폐지와 지자체 이관 중단 그리고 학생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드라이브 전국 총파업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쟁, 그런 투쟁 전술로 우리의 목적을 간절한 바람을 꼭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돌봄 파업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 올라서 학부모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 그리고 여성들의 지지 여론을 엄마들의 지지 여론을 학부모들의 지지 여론을 결집해야 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전국 돌봄 파업은 온라인 투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 장소에 모든 조합원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무대가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터넷 공간에서도 인기 검색어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우리의 요구, 우리의 주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비정규직 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하반기 투쟁 계획에서 우리 전국 돌봄 파업이 가지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10월 24일 학교 비정규직 총궐기와 함께 11월 초에 전국 돌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국회 노숙 농성이 돌입하면서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간부들이 삭발을 결심하는 간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로 교육감 항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고 회피하는 교육감들에게는 1박 2일 항의 농성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항의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학부모,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론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자체 이관에 안타까워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초등 돌봄 교실과 교육 공무직이 법 외에서 법 내로 법제화가 되는 대대적인 10만 국민 청원 운동을 10월 5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총궐기까지 10만 명의 청원 운동을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그리고 방과후 강사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학부모 단체와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무직과 초등돌봄교실이 함께 법제화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제화 운동을 10만 청원 운동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